자, 조합 개념 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n 컨비네이션 r을 두 개의 항으로 분리시키는 공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해보고 증명도 해보는 순서를 먼저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빈칸을 먼저 채울 건데 결론은 뭐냐면 이 녀석 빈칸을 채웠을 때 n-1 컨비네이션 r-1 더하기 n-1 컨비네이션 r 이렇게 우리가 n 컨비네이션 r을 두 개의 컨비네이션의 합으로 분리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식의 의미를 분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의미를 지난번에 퍼뮤테이션 설명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공이 1번 공, 2번 공, 3번 공, 주르륵 n-1번 공, n번 공까지 서로 다른 n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임의로 r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계산을 할 건데 그거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접근해보자라는 거죠. 먼저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박스 1번이라고 지금 쓰고 있는 n-1 컨비네이션 r-1 이 녀석의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해봅시다. 박스 1번. 얘는 뭐냐면요. 지난번에 퍼뮤테이션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특별한 공 하나를 기준으로 그 공이 반드시 포함돼서 뽑는 방법의 수를 뜻합니다. 자, 선생님이 좋아하는 3번 공을 기준으로 얘기해보면은 3번 공을 포함해서 3번 공을 포함해서 R개의 공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 요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선택하는 방법의 수다. 그럼 뭘 하면 되느냐? 3번 공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대상이니까 먼저 주머니 열고 3번 공 너 나와. 그래서 3번 공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3번 공은 주머니 안에서는 이제 없어졌고요. 빼놨으니까 미리 포함시킬 거니까 반드시 포함할 거라서 미리 빼놓은 거예요. 그럼 주머니 안에는 이제 몇 개가 남게 돼요? n-1개의 공이 남게 되죠? 이 n-1개의 공 중에서 내가 몇 개를 뽑기만 하면 합쳐서 R개가 되죠? r-1개만 뽑으면 먼저 뽑아놓은 한 개하고 더했을 때 합쳐서 R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남아있는 3번 공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n-1개의 공 중 r-1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랑 같아지게 돼요. 왜? 얘는 3번 공은 반드시 포함시킬 거니까. 그럼 합쳐서 몇 개가 되기 때문에 R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방법도 알아요. 그렇죠? 뽑아야 되는 대상 n-1개가 서로 다른데 그 중에 몇 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구나. r-1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구나. 뽑아서 배열을 하면 퍼뮤테이션이지만 뽑기만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컨비네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1번 박스에 있던 그 식의 의미가 뭔지를 파악을 했어요. 두 번째, 그 옆에 있는 n-1 컨비네이션 r을 2번 박스식이라고 놓으면 이제 2번 박스식의 의미를 한번 또 볼 필요가 있네요. 자, 1번 박스에서는 3번 공을 반드시 포함해서 R개를 선택하는 방법이었다면 2번 박스에서는요, 3번 공을 전혀 포함시키지 않고 R개를 뽑는 방법을 경우의 수를 구할 거다. 그래서 거기다가 제목을 씁시다. 얘는 박스 2번은 뭐냐? 3번 공을 포함하지 않고 R개의 공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다. 자, 그렇다면은 3번 공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3번 공은 미리 빼놓고 3번 공 빼놓고 그럼 남는 애가 마찬가지 몇 개 남아요? n-1개의 공 중에서 몇 개를 다 뽑아내야 된다? R개를 다 선택해야 된다. R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녀석 뽑아야 될 n-1개의 대상 중 R개를 선택하는 방법 n-1 컨비네이션 R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무작위로 뽑아내는 전체 경우의 수가 좌변인데 그 좌변은 어떤 특별한 공 하나를 반드시 포함해서 R개를 뽑는 방법과 어떤 특별한 공을 포함시키지 않고 R개를 뽑아내는 방법을 각각 구해서 합해주면 무작위로 n개 중에 R개 뽑는 방법이랑 같아지는구나라는 거죠. 식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거는 굳이 3번 공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숫자 아무거나 기준으로 해도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녀석을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고 나서 증명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실험이요. 주머니가 있어요. 자, 모델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1, 2, 3, 4, 4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땡땡 1번. 자, 3번 공을 포함해서 3번 공을 포함해서 3개를 선택하는 방법. 먼저 요거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3번 공을 포함시킬 거라고 그랬으니까 미리 우리는 누구를 빼나요? 3번 공을 빼놓으면 여기는 이제 3번 공이 없어져 있죠. 그럼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았죠? 1, 2, 4. 그 중에서 우리가 3번 공 포함해서 3개 선택할 거니까 추가로 몇 개 뽑으면 돼요? 1, 2, 4를 중에서 1, 2, 4 중에 2개 뽑으면 되죠? 그럼 선생님이 그걸 다 한번 나열해 볼게요. 1, 2 뽑는 방법이 있고 1, 4 뽑는 방법이 있고 누구 있어요? 2, 4 뽑는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3번 공을 포함시켜서 3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총 몇 가지구나? 3가지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따라왔죠? 근데 그 3가지라는 게 앞서 공식이랑 맞아 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원래는 공이 4개 있었는데 3번 공을 반드시 포함시킬 거니까 3번 공을 빼면 남은 공이 몇 개 남았고요? 남은 공 1, 2, 4, 3개 남았잖아요. 그 중에 몇 개 선택하는 방법이랑 같은 거예요? 2개 선택하는 방법이랑 같죠. 3C2는요. NCR은 NCn-R과 같아서 3C2는 3C3-2랑 같아져서 3C1이 되죠. 서로 다른 3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그대로 3가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직접 나열해서 구한 거나 저 공식을 이용한 거나 똑같죠. 좋습니다. 거기까지가 실험 1번이었고요. 자, 이제 조금 자리를 확보할게요. 자, 자리를 확보합시다. 자, 땡땡 2번이요. 요번엔 뭐 할 거냐면요. 3번 공을 포함시키지 않고 3번 공 포함하지 않고 3개 선택하는 방법을 다 한번 나열해 볼 거예요.
자, 3번 공을 포함하지 않고 3개를 선택을 하래. 그러면은 3번 공 빼놓고 남은 1, 2, 4 중에 1, 2, 4 다 선택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몇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1, 2, 4를 다 선택하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그럼 이 녀석을 공식으로 우리가 박스 2번에서 배웠던 공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3번 공을 포함시키지 않을 거니까 미리 3번 공 빼놓고 남아있는 대상 3개 중에 3개를 다 뽑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3C3 혹은 NCN 이런 애들은 전부 한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를 합쳐서 땡땡이 1번과 땡땡이 2번에서 3번 공을 포함해서 뽑는 방법과 3번 공을 포함하지 않고 뽑는 방법은 전체 몇 가지가 있었냐면 2개 더하니까 4가지 방법이 있었죠. 여기까지가 뭐였냐면은 자 우변을 이용해 본 거예요. 우변. 공식의 우변. 2가지로 나누어서 접근한 거죠. 요번에 공식의 좌변을 한번 그냥 생각해서 나열해 보려고 그래요.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도 우리가 나열을 했더니 그게 전체 4가지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요번에는 어떤 특별한 공을 포함시키냐 포함시키지 않냐 이거 상관없이 공이 1, 2, 3, 4가 있는데 그중에 내가 3개를 뽑는 모든 방법을 다 생각을 할 거라고요. 자 1, 2, 3, 4가 있는데 모든 방법을 다 생각을 해보자. 먼저 여기다가 1, 2, 3, 4라고 써놓고 보세요. 이런 방법이 있겠죠. 1, 2 포함하고 바로 3 포함하는 방법. 1, 2 포함하고 한 칸 띄고 4 포함하는 방법. 이제 1, 2 포함하는 거 다 했으니까 1, 3 포함하고 4 포함하는 방법. 그 다음에 1 들어간 거 다 했으니까 이제 2, 3, 4 포함하는 방법. 이거밖에 없어. 그쵸? 일일이 다 나열한다라고 해도 1, 2, 3이 있었고요. 다음 누가 있었다고요? 불러보세요. 1, 2, 4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 3, 4가 있었고요. 1 들어간 거 다 했으니까 이제 누구 남았어요? 2, 3, 4가 남았다고요. 좌변이라고 하는 건 뭐였죠? 서로 다른 4개의 공 중에 그냥 무작위로 3개를 선택한 모든 방법의 수가 4번의 좌변이었죠. 맞습니까? 자, 그럼 그 좌변에 있는 1, 2, 3, 1, 2, 4, 1, 3, 4, 2, 3, 4가 결국 잘 보세요. 1, 2, 3, 1, 3, 4, 2, 3, 4. 자, 요거 그대로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볼까요? 1, 2, 3, 1, 3, 4, 2, 3, 4. 따라왔어요? 3번을 포함하는 경우, 지금 밑줄 그은 녀석 몇 가지와? 3가지와. 3번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파란색으로 밑줄 그는 거 몇 가지가 합쳐진 거랑 똑같아요? 한 가지가 합쳐져서 결국 얘도 4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무작위로 배열한 이 4가지라는 녀석이, 자, 빨간색과 파란색의 합으로 분리돼서 세워지면, 빨간색은 뭐였니? 라고 했을 때, 위에도 똑같이 볼게요. 1, 2, 3, 1, 3, 4, 2, 3, 4의 밑줄 그은 녀석, 그게 3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위에다 파란색으로 1, 2, 4, 여기다 파란색으로 1, 2, 4 밑줄 그은 녀석 한 가지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공식의 우변을 이용해서 어떤 특별한 숫자 하나를 반드시 포함해서 선택하는 방법과 특별한 공을 빼고 3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합이 무작위로 그냥 3개를 나열하는 모든 방법이랑 결국 어떻게 되더라는 걸 확인한 거야? 같다라는 걸 확인한 거죠. 이해했어요?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좀 더 이해를 돕고자 실험을 한번 더 해봤고요. 자, 실험하기 전에 알려줬던 그 공식의 의미, 그냥 그대로 n과 r을 이용해서 나타낸 것도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봅시다. 자, 지금부터 한 3분, 4분 줄 테니까 여기 먼저 필기해 놓으시면 요 이제 실험한 내용을 이제 우리 한번 보고 믿었으니까 식으로 증명을 했을 때 우변이 좌변과 같다라는 걸 한번 유도해 볼게요. 알겠죠? 예, 먼저 필기.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저 주어진 관계식이 굉장히 중요한 관계식인데요. 그 녀석을 선생님이랑 같이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에서 출발할 거냐면 우변에서 출발해서 퍼뮤테이션 증명했던 것처럼 팩토리얼식으로 바꿔서 통분한 다음에 좌변과 같다는 걸 유도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변에 있는 거 이제 그 결과식 n-1 컴비네이션 r-1 더하기 n-1 컴비네이션 r 이 녀석에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에 이런 거 배웠는데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하고 또 넘어갑시다. n 컴비네이션 r을 팩토리얼식으로 바꾸면 분수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게 공식이었죠. 주말에 다들 뭐 했을까요? 여기 앞에 있는 n은 위로 올라가고요. 여기 있는 r이 먼저 r 팩토리얼. 그 다음에 n에서 r을 빼준 게 뒤에 팩토리얼로 이렇게 붙는다. 이렇게 선생님이 다 알려줬었어요. 그죠? 예, 잊지 마시고.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먼저 분자는 그대로 얘가 올라와서 n-1 팩토리얼. 분모는 얘가 그대로 내려와서 r-1 팩토리얼. 그 다음에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면은 n-r 팩토리얼 이렇게 오겠죠. 요거 더하기 뒤에 있는 항은요. n-1 팩토리얼 그대로 분자로. 요 r 팩토리얼, r이 분모로 r 팩토리얼이 앞에서 뒤에 걸 빼면은 n-r 플러스 1에 다시 바로 묶고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게 돼요. 따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냐면은 통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연습했던 것도 복습해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3팩토리얼분의 2 더하기 4팩토리얼분의 1. 그러면 통분하면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더 큰 팩토리얼 쪽으로 통분하라고 그랬죠. 그럼 4팩토리얼로 통분했을 때 앞쪽 항의 분모 분자에 뭘 곱해줘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4를 곱해줘야 된다. 그래서 얘는 4팩토리얼분의 8 더하기 1 해서 4팩토리얼분의 9가 되는 거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알려드렸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볼 건데 하나는 r-1 팩토리얼과 r 팩토리얼의 관계고요. 하나는 n-r 팩토리얼과 n-r 플러스 1 팩토리얼의 관계입니다. 그럼 r-1 팩토리얼과 r 팩토리얼은 누가 더 큰 거예요? r 팩토리얼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두 녀석은 누구한테 맞춰주고? r 팩토리얼에 맞춰주고. 빨간색 두 녀석은 뭐에 맞춰준다고요? r 팩토리얼에 맞춰줘야 되고. 파란색 두 녀석은 n-r 팩토리얼과 n-r 플러스 1 팩토리얼 중에 누가 더 커요? n-r 팩토리얼이 더 큰 거죠? 왜? 똑같은 n에서 r 빼는 게 더, 예, r 플러스 1을 빼는 것보다 더 큰 수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n-r 팩토리얼로 이렇게 통분을 시켜주면 앞쪽 항은요. 앞쪽 항은 분모 분자에 뭐를 곱해주면 이렇게 통분되는 거예요? 항이 지금 위에 이로 내려오기 전에 두 개 항이 있었죠? 자, 레이저 쏠게요. 이 녀석과 이 녀석 두 개 항이 있었죠? 자, 이 앞쪽에 있는 이 항이 이렇게 바뀌려면 분모 분자에 뭘 곱해야지 분모가 저렇게 바뀐 거예요? r만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r을 곱해서 써주는 거죠. 자, 쓰니까 어떻게 돼요? r 곱하기 n-1 팩토리얼이 돼요. 그럼 파란색이 아니라 오른쪽 항은요. 파란색 두 녀석 때문에, 그죠? 이제 누구한테 맞춰줬으니까? n-r 팩토리얼로 맞춰줬으니까 이 뒤에 있는 항은 분모 분자에다가 뭘 곱해줘야 되는지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이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부터 합시다. 뭘 곱해줘야 돼요?
n-r을 곱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그 녀석 분모 분자에다가 n-r 곱해주면은 얘는 n-r 곱하기 n-1 팩토리얼이 되죠. 왜? 아까 이 파란색 보세요. n-r 팩토리얼과 n-r 플러스 1 팩토리얼 중에 누구한테 맞춰주기로 했어요? n-r 팩토리얼에 맞춰주기로 했죠? 그러면 요 뒤에 있는 녀석한테 누굴 곱해줘야지 n-r 팩토리얼이 돼요? n-r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똑같이 n-r씩 곱하는 거예요. 분모 분자에. 이해했지? 자, 그러면 이제 통분이 됐고 분자를 깔끔하게 정리만 해주면 되겠다. 자, 분자 정리하자. 여러분, 분자의 공통인수로 누가 보여요? 그렇죠. n-1 팩토리얼이 보여요. 그러면 n-1 팩토리얼을 뒤로 묶어내면 앞쪽에선 누가 남고요? r이 남고요. 뒤쪽에서는요. n-r이 남아요. 그럼 r과 마이너스 r이 서로 소거되면서 n만 살아남네요. 그러면 분자는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아이고 분의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을 다 같이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n 팩토리얼이요. 주말에 공부들을 너무 많이 했군요. 그럼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 녀석은 결국 정의식에 의해서 누구랑 같아요? n 컨비네이션 r과 같아지면서 좌변이랑 일치하더라. 이렇게 증명이 완성됩니다. 자, 이 증명이요.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언제 학교 시험에 출제됐던 서술형 문제라고 이거 증명하는 게. 이거 꼭 알아야 돼요. 그럼 선생님 지난 시간에 퍼뮤테이션은요. 자, 그건 아직 출제된 적이 없어요. 퍼뮤테이션은. 근데 컨비네이션은 실제로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두 개의 식 중에 누가 더 중요할까요? 출제됐던 얘가 더 중요하죠. 왜? 얘는 수학적으로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관계식은. 뭐 있어야 되냐? 파스칼 삼각형의 원리식이다. 뭐라고요? 꼭 기억해 놓으세요. 파스칼 삼각형의 원리식이다. 그럼 선생님 앞서서 지금 설명해 주신 거 다 알아야 되네. 아니요, 그냥 이런 게 파스칼 삼각형이라는 거 맛을 보여주려고 내가 그려놓은 거고요. 참고해, 참고. 하지만 이 식은 파스칼 삼각형에서 또 볼 거라는 걸 미리 예고해 드린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식은 뭐라고 외우고 있어라? 파스칼 삼각형의 원리식이라고 외우고 있어라. 그러니까 위쪽에 두 줄이 n-1 컨비네이션 r-1과 n-1 컨비네이션 r이 만나면 그 밑에 개수가 n 컨비네이션 r이 된다는 게 이게 원리였어. 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는 관계식도 증명해 볼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 지금 당장 얘가 공통수와 원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공식은 아니고요. 4번과 5번은요. 참고라고 적어둘까요? 4번에다가 참고, 5번도 참고라고 적어둡시다. 자, 지금 얘를 나온 김에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확통 배울 때 통계에서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게 나와요. 독립시행의 확률을 가지고 확률 분포표를 만들면 그게 이항 분포라는 걸로 바뀌거든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 n과 p 두 가지 항목으로 확률 분포표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항 분포인데 n이라는 건 전체 시행 횟수고 p라는 거는 1회 시행 시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합니다. 이렇게 딱 두 가지 항목만 있으면 그 녀석의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자, 평균은 np, 분산은 np 1-p. 그 다음에 시그마, 표준 편차는 루트 np의 1-p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럼 이런 공식을 그냥 간단하게 만든 게 아니라 수학자들이 엄청 복잡한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간단한 결과까지 이끌어냈겠죠. 그 엄청 복잡한 생각 안에 누가 섞여 있냐면 바로 이 공식이 섞여 있어요. 지금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겨주면 나중에 확통할 때 콤비네이션을 가지고 놀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조금이라도 맛을 보여드리려고 여기다 넣어놨어. 알겠습니까? 언제 나온다고요? 확률과 통계라는 우리의 수능 반영 과목을 배우게 되면 거기에서 이항 분포라는 거를 통계에서 배우는데 그때 배우게 될 거를 지금 미리 조금이라도 알고 가자는 얘기 알겠죠? 기본 공식 정도는. 그래서 좌변에 있는 녀석과 우변에 있는 녀석이 같다라는 거를 증명하래요. 같다. 자, 그럼 선생님 지금부터 좌변에서 출발해서 우변으로 끝내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 특별히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중에 누구 증명할 때 사용하냐면 동그라미 1번을 증명할 때 그 사이 과정에 얘를 써먹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좌변에서 출발을 해봅니다. R 곱하기 N 컨비네이션 R이요. 보통 공식을 증명할 때 퍼뮤테이션도 그렇고 컨비네이션도 그렇고 분수식으로 바꿔서 팩토리얼로 바꾼 식을 많이 이용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팩토리얼로 바꾸는 식 다시 연습할 겸 다 같이 한번 합창을 해봅시다. N 컨비네이션 R. 뭐분의 뭐라 그랬죠?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외우세요. 자, 그러면 이 녀석 이제 식 변형 들어갑니다. 자,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녀석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로 분리가 가능하죠. r 팩토리얼도 마찬가지 그러면 r 곱하기 r-1 팩토리얼로 이렇게 분리해서 쓸 수도 있겠네요. 뒤에 나오는 n-r 팩토리얼은 그대로 유지시킬 겁니다. 자, 이렇게 분리를 시켰더니 칠판 뚫어지게 보세요. 좀 이따 적고 앞에 원래 있던 r과 분리시키면서 생긴 r이 동시에 보여요. 그죠? 그러면 분모 분자에서 약분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분리시켰던 n을 이제 앞으로 내보낼 거예요. 자, 내보내서 그 녀석 다시 써주면 n 곱하기 n-1 팩토리얼 나누기 r-1 팩토리얼 n-r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고 자, 이 녀석이 바로 뭐냐? n 곱하기 자, 선생님이 지금 레이저 쏘고 있는 녀석 이거 컨비네이션으로 바꾸면 어디서 왔을까요? 얘가 어디서 왔어요? 분자에 있는 요 n-1이 앞에 n-1에서 왔잖아요. 분모에 있는 r-1 뒤에 있는 r-1에서 왔고 n-r 앞에서 거에서 뒤에 거 빼서 왔잖아. 그대로 정의대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그랬더니 그게 드디어 무슨 변이 됐어요? 우변이 됐죠. 그래서 좌변에서 출발해서 우변으로 끝내서 증명이 완성됐다. 이해했니? 식을 가지고 논 거밖에 없죠. 이게 뭐 대단하게 어려운 내용이 적혀 쓰인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까지 일단 먼저 필기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식 변형하는 거를 가지고서 나중에 expectation x가 n과 p에 곱이 된다는 걸 이끌어내는데 사용하는 거니까 알아두세요.
자, 다 적었으면 이제 참고 5번을 볼 건데 4번하고 5번하고 가만 비교해서 보세요. 4번에서는 좌변에 R 곱하기 N 컨비네이션 R이었는데 5번은 R 곱하기 R-1이 있다고요. 그죠? R-1이라는 애가 하나 더 존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5번을 알면 나중에 자, Vx가 분산이라고 불리는 녀석인데 분산 공식을 유도하는데 얘를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앞으로 한 1, 2년 내로 또 보게 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잘 이 식 가지고 노는 건 알아두시라고. 알았죠? 이번 기회에. 어차피 컨비네이션을 팩토리얼로 바꾸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식 변형하는 연습은 지금 해놔도 괜찮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좌변에서 출발을 해서 증명. 우변으로 한번 가보자. 우리 4번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요. R 곱하기 R-1에다가 N 컨비네이션 R을 바로 이제 뭘로 바꿀 수 있어요? 팩토리얼식으로 분수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분자는 N 팩토리얼, 분모는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이 될 거고요. 이제 분리할 건데 R 곱하기 R-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요. 분자는 N 팩토리얼을 N 곱하기 N-1 곱하기 N-2 팩토리얼로 분리시킬 겁니다. 똑같은 거죠. 저게 원래 N 팩토리얼에서 온 거니까.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R 팩토리얼도요. R 곱하기 R-1 곱하기 R-2 팩토리얼로 분리가 가능하고요. N-R 팩토리얼은 그대로 유지할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앞에 R 곱하기 R-1이 있었는데 분모에 R 곱하기 R-1이 생기면서 약분돼서 없어지고요. 없던 N 곱하기 N-1이 이제 앞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N 곱하기 N-1 곱하기 N-2 팩토리얼 R-2 팩토리얼 N-R 팩토리얼이 남았어요. 그럼 얘가 바로 N 곱하기 N-1 곱하기 뒤에 다시 레이저로 쏘고 있는 이 녀석 얘를 컨비네이션으로 바꾸면 분자는 앞쪽에 N-2가 되고 R-2가 뒤로 따라오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게 바로 N-R 팩토리얼이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뒷자리 완성된 거랑 다름이 없죠. N-2 컨비네이션 R-2로 끝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좌변에서 출발해서 우변으로 끝났습니다. 증명이 끝났어요. 필기해 봅시다.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조합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이제 도형에 활용하는 문제 유형을 꿀팁으로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요거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대표 유형 한 문제씩 푼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날 겁니다. 자, 첫 번째 직선의 개수 구하기. 불규칙하게 배열된 n개의 점에서 임의의 두 점을 이어서 만들어지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단 어느 세 점도 일직선상에 있지 않다. 지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세 점도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이런 5개의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 5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세상에 직선을 하나 만들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하죠? 2개 필요하죠. 두 점만 있으면 연결했을 때 무조건 독립적인 하나의 직선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5개의 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다라고 하는 거는 5개 중에 점 2개 뽑을 때마다 서로 다른 직선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예제를 그대로 활용하면 얘는 O 컨비네이션 2가 내가 찾고 있는 직선의 개수가 되는 거고요. 그럼 O 컨비네이션 2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2 팩토리얼분의 O 퍼뮤테이션 2니까 2분의 5 곱하기 4에서 약분하면 몇 개다? 10가지 서로 다른 직선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그거를 일반화시킨 게 바로 여기서 알려주고 싶었던 내용이죠. 서로 다른 점이 n개가 어느 세 점도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다면 n개 중에 2개를 뽑을 때마다 서로 다른 직선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 단서가 왜 붙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겠다. 만약에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었다고 칩시다. 자, 여기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 3개가 있는데 이게 일직선상에 없었다면 A, B, C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은 3 컨비네이션 2가 돼서 3가지 서로 다른 직선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그죠? 만약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이 A, B, C가 이런 식으로 있었다면 이렇게 직선 하나, 이렇게 직선 하나, 이렇게 직선 하나 서로 다른 3개가 만들어지는 게 맞죠. 그런데 얘네는요. A, B를 연결해도 직선 AB가 직선 AC와 같아지고요. BC를 2개를 뽑아도 똑같은 직선 AC가 되고요. CA를 뽑아도 직선 AC가 되죠. 어떤 2개를 뽑든지 간에 같은 직선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점이 일직선상에 놓여있지 않은 공식을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떨 때? 세 점이 일직선상에 놓였을 때. 그래서 저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시키기 위해서 이 단서를 붙여주게 돼 있어요. 알겠죠? 필기할까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선의 개수를 구해라라고 하면은 n 컨비네이션 2가 된다. 그럼 선생님 이거 n 컨비네이션 2 되는 거 저 또 아는데요. 뭐 있어요? 사람이 n명 모여 있을 때 서로 다른 사람끼리 악수하는 방법이요. 악수하려면 사람 몇 명 필요해요? 2명.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n 컨비네이션 2가 악수하는 방법이랑 직선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심지어 누구랑도 똑같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A, B, C 세 개의 축구팀이 있다라고 합시다. 세 팀이 리그전을 하는 방법은 뭐냐? 리그전이라는 거는 나를 제외한 나머지 팀들과 한 번씩 다 경기를 치르는 룰을 가지고 우리는 리그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A, B, C 세 팀이 리그전 하는 방법은 경기 하나가 치러질 때마다 팀이 2개 필요하니까 3C2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 방법은요. 직선의 개수 구하는 이 방법은 누구랑도 같고 누구랑도 같다. 악수하는 방법도 같고요. 악수하는 방법의 수. 그 다음에 팀이 N개 있을 때 리그전을 치르는 경기의 수하고 같습니다. 리그전의 수와 같다. 자, 두 번째 얘기. 불규칙하게 배열된 n개의 점에서 r개가 일직선상에 있을 때 임의의 두 점을 이어서 만들어지는 직선의 개수. 그럼 여기는 보세요. 서로 다른 n개의 점에서 r개가 이번에는 일직선상에 있대요. 아까는 아예 그런 거를 배제시켜줬는데 문제 난이도가 살짝 올라온 거죠.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만들어 볼게요. 자, 불규칙하게 배열된 n개의 점이 반원 위에 있는 경우를 볼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먼저 지름 부분에 A점, B점, C점, D점 4개의 점이 있고요. 반원의 원주상에 E점, F점, G점 이렇게 3개의 점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그럼 여기 전체 7개의 점이 주어졌는데 이 7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죠. 이해했어요? 얘가 어려워진 이유는 뭐죠? A, B, C, D가 동일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어려워진 거죠. 따라왔니? 좋습니다. 그럼 이거 이제 이 예제 문제를 선생님이 풀면서 걔를 일반화시키는 것까지 알려드릴게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일단 7개의 점이 다 일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고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합니다. 뭐라고요? 다 일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고 먼저 가정을 해라. 그럼 아까 1번 동그라미에서 배운 대로 일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직선의 개수 몇 개 만들 수 있었어요? 7 컴비네이션 2가지를 만들 수 있었죠. 이게 원래 일직선 위에 있지 않았다면 가능한 전체 경우의 수인데 이 중에 불가능한 경우의 수를 빼버리자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겹치는 애들을 빼버리자니. 누가 겹쳐요? A, B, C, D 4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고를 때마다 같은 직선 AD가 만들어지죠. 그럼 얘는 다 겹치는 거잖아요. A, B를 뽑아도 AD라는 직선, A, C를 뽑아도 AD라는 직선, A, D를 뽑아도 AD라는 직선. 심지어 B, C를 뽑아도 BD를 뽑아도 CD를 뽑아도 다 똑같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은 중복되는 것만큼 없애버리자. 서로 다른 4개의 점 A, B, C, D에서 2개를 뽑는 모든 경우는 중복되는 거구나. 없애버렸어. 아니 그랬더니 선생님 이상해요. 이러면 직선 AD 자체가 사라졌는데요. 그럼 안 되잖아요. 버려주긴 버려주는데 직선 AD 하나는 살려주고 버리자. 빼기 1 해서 버리는 거죠. 이해됩니까? AD 한 개 살려주기.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계산하면 7 컴비네이션 2 암산해볼까? 2분의 7 곱하기 6이니까 얼마? 21이죠. 마이너스 4 컴비네이션 2 얼마예요? 2분의 4 곱하기 3이니까 6이죠. 빼기 1. 이렇게 하면은 가로 안에 5가 생기죠? 21에서 5 빼면요. 16, 16개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녀석이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내가 r개가 일직선상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된다고요?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는 n 컴비네이션 2인데 r개가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r 컴비네이션 2만큼을 빼줘야 되는데 그걸 다 빼버리면 그 직선 하나가 아주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안 세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남겨두고 빼자 해서 r 컴비네이션 2-1에서 빼주면 되는 거죠. 전체에서.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런 공식으로 일반화시켜서 생각할 수 있구나. 지금 머리에 잘 들어가고 있나요? 예. 필기하세요. 설명해보자. 자, 볼록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만들 건데 선생님 되게 낯설어요. N각형이면 N각형이지 볼록 N각형이라는 말은 저 또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인지 볼록이란 말이 그걸 먼저 설명해 줄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사각형을 그릴 건데 이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각형이잖아요. 근데 사각형을 그릴 건데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버렸어요. 사각형 맞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도형은 볼록 N각형이에요. 근데 똑같은 사각형이라고 하더라도 머리에 잘 떠오르지 않았던 이런 특수한 애 안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녀석을 오목 N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을 유도할 때 이 오목 N각형은 뭐 하겠다? 배제시키겠다. 얘는 생각 안 할 거야. 이해했죠? 그러면 자 대각선이라고 하는 녀석은 뭘 대각선이라고 하죠? 그 도형을 구성하고 있는 꼭지점.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예제를 가지고 본다면 꼭지점 몇 개짜리죠? 4개짜리. 얘로 만들 수 있는 점 4개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직선의 개수에서 이 도형을 구성하고 있는 변의 개수를 빼면 나머지는 모서리 아닌가요? 네, 나머지는 대각선 아닌가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로 접근을 한다면 점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내는 모든 방법이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구하는 방법인데 점 4개로 만들 수 있는 그 중에 대각선이 아닌 선분은 여기서 몇 개 있어요? 사각형이니까 4개 있죠? 4개의 선분이 뭔데요? 이 테두리요. 테두리 이 사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모서리 얘기하는 거 이거. 얘는 대각선이라고 안 하잖아요. 누가 대각선이에요? 이렇게 연결한 게 대각선이잖아. 이해했니? 그러니까 이 점 4개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선분의 혹은 직선의 개수에서 쟤를 둘러싸고 있는 변의 개수 4를 빼주면 되죠. 변의 개수를 빼라. 그러면 얘가 4C2는 얼마고요? 6이고요. 6에서 4 빼니까 얼마 나와요? 네, 6에서 4 빼니까 2 나오죠. 그래서 사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2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일반화 시켜볼게요.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N각형은 꼭지점이 몇 개 있어요? N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직선의 개수는 몇 개 나와요? NC 2개 나와요. 그죠? 그 중에서 대각선이 아닌 거는 그 N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모서리의 개수죠. N각형은 모서리가 몇 개 있어요? N개 있으니까 NC2-N이 공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니? 예. 알아둡시다. 그러면 선생님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아까 물어봤는데 걔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주세요. 좋습니다. N 컴비네이션 2는요 계산하면 뭐분의 뭐가 되죠? 다 같이 합창 2분의 n 곱하기 n-1. 왜 그렇죠? 2분의 n 퍼뮤테이션 2니까. n 퍼뮤테이션 2라는 건 n부터 출발해서 1씩 빼면서 2개만큼 곱해주면 되죠? 자, 거기서 뭘 뺄 거야? n을 뺄 거야. 그러면 통분해보자.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n. 맞습니까? 그래서 얻어지는 녀석이 바로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몇 n이니까? 3n이니까. n으로 묶으면 n 마이너스 3.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 나연이가 얘기했던 그 공식이 그대로 나오죠. 알겠어요?